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즐거우세요? 부럽게. 자, 오늘 OX 문제 풀어볼까요? 프린트. 점유 취득시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점유가 개시된 때로 하여하고 까지 맞죠, 그죠?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되 예외적으로 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 다시 말하면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개시 시점을 확정할 필요가 없어 완성 시점부터 역산하여 20년간 점유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할 때는 등기 명의자의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뒤로 늦추는 걸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 시작은 상관없이 거꾸로 계산해서 몇 년만 되면 되는 거죠? 20년만 되는 거니까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점유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등기 기간은 반드시 10년간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명의의 등기 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맞는 지문이죠. 이렇게 배웠죠.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되죠? 10년만 되면 됩니다. 3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할 수 있죠. 따라서 완성이 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도 맞네요. 4번 합의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 그러면 요 무효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존행위죠. 권리를 보존하는 행위니까 합의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X죠.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단독으로 하면 되죠. 5번 타인이 공유물을 무단히 침탈한 경우의 판례는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그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맞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왜냐하면 자 일단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액이니까 단독으로 하는 거고요. 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어디를 반환 청구하는 거죠? 전부를 반환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거 제가 열심히 뭐죠? 강조했던 기억이 나네요. 6번입니다. 총유는 단체의 공동 소유 형태인데 개개의 단체 구성원에게 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맞죠? 총유의 주된 특징은 지분이 없어요. 수익권만 인정되며 단체 구성원의 지위와는 별도로 처분하거나 상속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바까지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물건을 총유하는 단체의 대표적인 것이 민법상 사단법인이다. X죠. 사단법인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의였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죠. 그러면 사단법인, 법인의 소유 형태는요 뭐예요? 법인의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겠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권리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조합은 권리를 못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자체의 소유물이 아니라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예요?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란 거죠? 합의죠.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말 그대로 권리를 못 가져요.
따라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체의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뭐예요?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죠? 총유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은요 권리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법인의 소유물은 뭐죠? 법인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소유 형태는 공동 소유가 아니라 아예 뭐가 되죠? 단독 소유가 되겠죠. 6번은 뭐죠? X입니다. 넘겨 7번 있죠.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맞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원칙이 뭐라고요? 원상 회복이라고 강조했죠. 8번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소유 기간은 15년이다. X죠. 이건 기출문제 지문인데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수목의 종류와 상관없이 최소한 몇 년이죠? 30년이기 때문에 15년이 아니라 30년입니다. X죠. 9번 토지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기억나시나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죠. 다만 공유 토지가 분할한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원칙이니까 건물 소유자는 당해 토지의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저번 주에 마지막에 했던 부분입니다. 10번 9번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X. 9번 지상권의 목적에서 뭐는 빠지죠? 수목은 빠집니다. 자, 오늘 진도를 나갑니다. 그죠? 오늘 진도를 나가는데 몇 페이지냐면 지역권 들어가죠. 그래서 지역권이 어디 있나요? 페이지 36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60페이지 제3절 지역권 나갈 거고요. 다음 주에는 2권 가져오셔야 되겠죠? 2권. 그죠? 2권. 그래서 지금 원래는 오늘 진도가 다 끝나는 거야 되는데 원래 2달 만에 끝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이제 2주에 걸쳐서 끝날 겁니다. 2권은. 근데 보강을 한번 할까 해요. 그래서 한 3월이나 4월 경에 학원 측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요 진도를 맞춰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기초 강의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3, 4월 달이나 5월, 6월 달은 딱딱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월, 4월에서 한번 보강을 해가지고 진도는 딱딱 맞춰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유치권하고 저당권 해가지고 요 1권이 끝납니다. 자, 지역권이 나오는데 지역권도 개념이 중요해요. 지역권이 뭐냐?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무엇과 마찬가지죠? 지상권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목적이 다른데 토지의 자신의 토지의 일정한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이니까 지상권은 실제로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문제인 거죠. 근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지역권은 뭐와 간의 문제죠?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임을 알 수 있고요. 보통 지역권을 설명할 때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갑이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을이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을 만나서 나 좀 통행할 수 있게 해다오. 그랬더니 갑이 좋대요.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설정, 등기까지 함으로써 을은 갑의 토지에 대해서 통행 지역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을의 땅, 편익이 필요한 땅, 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요. 요 갑의 땅, 요 부분을 남의 땅이죠.
타인의 토지 편익을 승인해 줘야 될 토지를 우리가 뭐죠? 승역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역지가 뭔지, 승역지가 뭔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좀 생겨야 돼요. 어떤 의문이 생겨야죠?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뭐가 다르냐, 그죠? 그잖아요. 그림이 뭐하고 똑같아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똑같죠. 차이점은 뭐냐면요, 요 설정 계약과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땅이 맹지예요, 갇혀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이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땅이 길이 있어요. 그러면 갇힌 땅이 아니니까 을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겠죠. 그때는 갑으로부터 뭘 얻어가지고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갑의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다닐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지역권이 되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의 땅이 그냥 맹지이고 갇혀 있으면 굳이 설정 계약과 등기 같은 건 필요가 없고요. 갇힌 땅이 아니라면 남의 땅을 다니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설정 계약이 필요한 건데 이게 뭐라고요? 지역권이라고. 그죠? 개념은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주의할 시점이 있어요. 지역권은 존재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은 뭐라고요? 존재하지 않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 우리나라에는. 왜 없냐면은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설정 계약이 필요한데 우리 일반인들은 지역권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 몇 명 안 돼요. 따라서 설정 계약하고 싶어도 몰라서 안 하고요. 또 지역권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까지 해야 되냐면 설정 등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한 이런 권리 자기 땅에다가 등기해 줄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없는 권리예요. 이 지역권은 독일 제도인데 그냥 우리나라의 번역을 통해서 민법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뭐 하지 않고 있냐면 쓰이지 않는 권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권을 공부하실 때 조심하실 행동이 뭐냐면 자꾸 현실과 매치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없는 권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권리니까 뭐에다 매치시키려고 하면요. 현실과 매치시키려고 하면 이게 뭐죠? 굉장히 이상해지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서 실효도 지상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역권은 뭐가 없냐면 법정 지역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요? 계약과 등기를 해야지만 성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권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고요. 무엇과 매치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현실과 매치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먼저 의의가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다른 권리와 비교가 나오는데 일단 임차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과는 지역권을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권리니까. 다만 3번 상린관계와 비교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교재도 뭐가요? 박스로 정리되는데 이 박스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뭐죠? 지역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좀 이따 보자고요. 밑에 보시면 지역권의 성질에서 1. 비한정성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상권과의 차이점이에요. 지상권은 어떻게 됐죠?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이죠. 그러면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요 토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관없이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비한정적이라고 한다. 목적이 뭐가요? 제한이 없다 이런 뜻인 거죠. 다시 한번요.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누가 갖습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권은
토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든 임차권자든 전세권자든 다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비한정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배타적. 배타성이란 게 뭐였죠? 똑같은 물건에는 중복해서 똑같은 물건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배타성이죠. 그 결과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역권은 비배타적이라는 말은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지역권이 중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죠? 생각해보죠. 자, 지금 우리 요 갑에 요 토지에 지하권이 있어요. 근데 병도 가만 보니까 지도 여기를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이 갑을 만나가지고 나도 좀 다니자 라고 해가지고 설정계약과 등기를 하면 요 토지에는 을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병도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죠? 비배타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땅은 을도 다니고요. 병도 다니고요. 또 갑도 을과 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땅은 갑을 병이 함께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공용적인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지역권은 목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비한정적이고요. 또 똑같은 토지에 중복해서 지역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비배타적이고요. 따라서 지역권이 설정되게 되면 여러 사람이 그 토지를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공용적 성질을 되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우리가 위에 박스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땅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정이 있으면 그러면 정의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여기다 지역권 설정하면 길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정과 갑의 토지가 뭐 하지 않아도요? 인접하지 않아도 뭘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박스를 볼 건데요. 자, 먼저 상린관계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자, 상린관계가 뭐였냐면 뭐였죠?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뭐였어요? 상린관계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왜 이거를 지역권과 구별해 가지고 박스까지 정리해 놨느냐? 지역권과 상린관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한다는 문제에서는 지역권도 상린관계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토지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문제니까 지역권도 상린관계도 무슨 문제라고요? 이용을 조절하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첫째,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려면 인접해야 되지만 지역권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인접할 필요가 없다. 갑과 정의 토지는 인접하지 않았지만 뭘 설정할 수 있어요?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또 상린관계는 부동산 간의 문제지만 지역권은 토지 간의 문제다. 왜요? 지역권이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역권이니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상린관계는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독립된 용의물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상린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 굳이 설정 계약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설정 등기 같은 것도 뭐예요? 필요 없고요. 또 상린관계는 권리가 아니라 뭐죠? 관계니까
뭐에 걸릴 일이 없어요? 소멸시효에 걸릴 일도 없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역권은 명백히 뭐예요? 용익물권인 거죠. 따라서 지역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이니까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계약과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지역권은 뭐예요? 용익물권이니까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 걸린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뭘 쭉 설명드렸죠? 박스를 쭉 설명드린 거니까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이거 외울 건 아닙니다. 그죠? 외울 건 아니고 지역권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상린관계에 관한 부분하고는 특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부종성이 나와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좀 지워볼게요. 지금 을이 요 토지에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요역지에.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갑의 토지에 뭐가 있냐면 지역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을이 요역지상에 소유권이 없다면 굳이 뭐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미친놈처럼 왔다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이유는 없잖아요. 따라서 지역권이라는 것은 요역지상의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의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 뭐죠? 주된 권리고 갑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무엇도 자동으로 없어지게 돼요? 지역권도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부종성인 거고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요 토지를 판다면 양도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수반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띄어가지고는 뭐 할 수 없어요? 거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교재에 보시면 B번 배제특약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요 을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면 원칙적으로 무엇도 쫓아가는 거예요? 지역권도 함께 쫓아가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라는 거죠. 다만 특약으로서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지역권만 따로 띄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양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요역지상의 권리를 양도하면 지역권도 수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요역지상의 권리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부종성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불가분성이 나오죠. 불가분성 보시면 법조문에 나와 있고 우측에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저자분은 이제 우측 하단에 뭐까지 정리했어요? 박스까지 정리해놨죠. 그죠? 근데 이거를요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이게 지역권뿐만 아니라 민법에 대원칙이 있어요. 여기서 불가분성 문제는 뭐냐면 다수 당사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칙은 물권법도 그렇고요. 계약법도 그래요. 자, 다수 당사자 간의 불가분성 문제는 어떻다고요?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혼자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 함께 합니다. 이걸 숙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긍정적인 건 뭐냐?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지역권이 소멸되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요 땅이 을과 병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을이 혼자 만나서 갑과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 을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병도 다니는 거예요.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과 병이 둘이 지금 현재 지호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갑을 만나가지고 나 지호권 포기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병은 여전히 이 도를 뭐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을과 병이 함께 전원이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합니다.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이 함께 합니다. 조금 더 하면 취득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면 소멸을 억제하는 것도 긍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소멸 억제도 뭐죠? 단독으로 합니다. 또 소멸이 뭐죠? 부정적이라면 취득 억제도 뭐죠? 부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전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취득과 소멸 억제와 같이 부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이 하고요. 소멸과 취득 억제와 같은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 한다. 이걸 숙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전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읽어보면서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뭘 얻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으면 돼요.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개별주를 외우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써먹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요. 취득과 소멸 억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단독으로 합니다. 소멸과 취득 억제 같은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이 함께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법점 읽어볼게요. 좌측 하단에 293조입니다. 1항. 토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2항은 의미가 없고요. 295조입니다. 1항.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왜요? 취득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2항. 점유를 위한 지역권의 취득 기간의 중단이에요. 취득 기간의 중단은 뭐죠?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그죠? 나는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거니까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득 억제와 같은 부정적인 것도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296조입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는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수요 중단 또는 정지. 그럼 이건 뭐예요? 소멸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소멸 수요를 중단시키는 건 뭐라고요? 소멸을 억제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수요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걸 어떻게 해요?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이걸 숙지하신 다음에 조문을 꼼꼼히 보시면서 이게 요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우측에 개별적으로 따로 암기하시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 하단의 4번 대가와 존속기간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인 것이 원칙이고요. 또 연구 무한으로도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끝이에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지역권에 취득해가지고 일반적 취득해가지고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서 뭘 취득해요?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3번이죠. 자,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뭐죠? 한 필지 토지죠. 편익을 주는 승역지는 뭐죠? 한 필지 토지 일부죠. 그래서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하고 승역지는 뭐죠? 일부래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시효에 의한 취득이 나오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했지만 점유 취득 시효하려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야 뭘 하게 돼요? 취득 시효를 하죠. 근데 지역권의 경우에는
점유를 못하고 있죠. 지금 을이 요 땅을 다닌다 그래서 을이 요 토지를 점유하는 건가요? 아니죠. 누가 점유하는 거예요? 갑이 점유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뭐 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지역권은 점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 안에서만 취득 시효할 수 있다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역권은 점유도 하고 계속되고 표현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지역권은 뭐 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뭘 해야지만요? 계속되고 표현돼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득 시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표현이라는 말은 공개적이란 말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계속이란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얼마나 다녀야 계속이냐?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통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뭐 다니든 말든 간에 요 길에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통로를 만들어 놨다면 그 통로는 뭐죠? 계속되고 표현된 거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판례인 거죠. 그래서 교재 중간에 보시면 판례 가지고 1. 스스로 뭘 해야 됩니까?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 물론 뭐죠? 적법한 점유여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계속되고 표현됐다는 이유로 지역권을 취득시효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통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지역권에 효력해가지고 우측에 보시면 1번 용수지역권이 나오는데 가입표예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그 다음에 2번 공작물의 공동사용인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지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 공작물을 만들어 놨다면 공동으로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됐다면 뭘 부담해야 돼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상식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문제는 우측에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승역조 소유자의 의무가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냅두면 돼요. 그죠? 지금 갑이 을에게 뭘 줬어요? 지역권을 줬어요. 그럼 그냥 어떻게 해요? 다니는 건 뭐죠? 냅두면 되고 인용해줄 의무가 있을 뿐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지역권은 뭐라고요? 현실적이지 않는 권리라 그랬죠. 그죠? 현실적이지 않은 예를 들게요. 자, 도로가 있고요. 갑이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을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갑한테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옆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 좀 다니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갑이 보니까 을이 뭐죠? 끝내주는 미인이에요. 한미모해. 그래서 갑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다니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아가씨 다니기 편하게 쓸어드리고 비 내리면 비 가리게 만들어드리고 해 뜨면 뭐죠? 해 가리게 눈 내리면 눈 가리개를 설치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갑이 이제 아침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룰라를 하고 있는데 을이 이사 갔어요. 이사 가고 털복숭이 병이 이사 왔어요. 이때 갑은 계속 해야 됩니까? 해줄 필요가 없습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해야 돼.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을이 미인이 살 때는 행복한 마음으로 했는데 털복숭이 병이 이사 오니까 신경질 나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정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요 정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물권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물권은 뭐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의 개성, 사람이 뒤바뀌는 건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약속했더라도 누구도 계속 그 짓을 해줘야 돼요. 정이 계속 그 짓을 해줘야 돼요. 법조문 좀 읽어볼게요. 298점.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누구도요? 특별 승계인도. 여기서 누구도요? 정도 그 의무를 뭐죠? 부담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정도 어떻게 그 짓을 해야 돼요? 환장해 죽겠어요.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헛짓하려니까 미치겠고, 그래서 저기 이제 병을 만나서 야, 나 이거 못하겠다, 내가 차라리 너한테 땅을 줄 테니까 땅 네가 가져라 라고 했더니 병이 싫어, 나 네가 하는 게 좋아 라고 거부한다면 못 줘요. 왜요?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갑이 정이 열받아가지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려도 계속 정은 그 짓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포기라면 요 부분이 무죄 부동산이 돼가지고 국가 소유로 넘어가죠. 그러면 정은 옆에서 어떻게 해요? 또 계속해서 뭘 해줘야 돼요? 그 짓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정에게 뭐가 생겨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위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데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받을 사람을 정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위기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무작정 포기라면 그 토지가 누구 거가 됩니까? 국가 거가 된다. 따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을 사람을 정해서 지정해서 하게 되는 포기를 특별히 뭐라 그래요? 위기라고 하고요. 위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병에게 넘어가고요. 이제 더 이상 이 바보짓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299조에 읽어볼게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뭐함으로써요? 위기하여 전제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기라는 말이 뭐라고요? 포기하되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포기,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죠? 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하늘에 보시죠. 3번 지역권에 기한 뭐가 나와요? 물권적 충구권이 나오죠. 자, 뭐만 주의하시면 돼요? 반환 충구권이 없다. 왜요? 지역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누가 가져갔더라도 나한테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지역권에 소멸해가지고 소멸사유 나와 있고 2번 승역지역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에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땅이 다른 사람에게 취득시효가 돼버리면 이 땅에 있었던 지역권이 뭐죠? 원칙적으로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소멸되는 일이 거의 발생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취득시효하려면 그 토지를 뭘 해야 돼요? 20년간 점유하죠.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지역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용인해주고 있었다면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어요.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특수지역권이 나오는 거죠. 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지역권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요? 없다. 왜요? 독일 제도가 우리나라에 뭐죠? 들어와가지고 법조문에 뭐죠? 자리를 잡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는 바람에 아까 판례들도 다 뭐냐면 지역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례에 지역권이 현재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자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에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봤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지역권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없어요?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법에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럼 입법자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늦긴 늦는데 혹시 우리나라에는 지역권이라는 게 진짜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어떤 현상을 보게 되냐면 이런 현상을 보게 된 거죠. 옛날 얘기 지금 1950년대. 자, 시골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요 마을 사람들이 뒷동산에 가가지고 뭐 꼴도 베고 염소도 키우고 땔감도 잘라고 막 그래요. 지네 땅도 아니면서. 재밌는 거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면 요 마을 사람들이 당신들 뭐야 라고 막 눈을 부라리고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라고 이게 태각을 하더란 거죠. 아, 우리나라도 뭔가 지역권과 유사한 토지 사용권이 있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뭘 집어넣어놨어요? 특수 지역권이라는 걸 집어넣어놨는데 입법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만 지역권인 거예요. 편익을 뭐가 받고 있어야 돼요? 토지 자체가. 근데 이 경우에는 땔감을 잘라오고 염소를 키우는 것은 마을 토지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편익을 받는 것이니까 마을 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예요? 인역권인 거예요.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역권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법조문 읽어볼게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무슨 권리인지 아시겠죠?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뭐요? 준용한다. 물론 두 마을 간의 관계는 우선 무엇에 의해서 고려됩니까? 관습에 의해서 고려가 되고요. 만약에 관습으로도 두 마을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역권에 관한 민법규를 뭐 하라고요? 적용하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적용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예요? 인역권이기 때문에. 됐죠? 그죠?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왔죠. 작년 시험 문제 나왔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 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죠?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죠. 2번.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죠?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에 종된 권리니까. 4번.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뭐예요?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맞죠? 이해되시죠? 그죠? 아까 제가 변태놈 말씀드렸잖아요. 5번. 면할 수 있다. 5번. 지역 잠깐만요. 답이 왜 이래?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잘못됐죠? 누구한테요?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는 게 아니죠. 말이 좀 이상한데?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뭐 헷갈렸지, 그죠? 주어가 잘못됐지, 그죠? 요역지 소유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누구죠? 병이죠. 병이 얘한테 위기한다는 표현이니까 뭐죠? 잘못됐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당황했어, 지금.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잘못됐죠. 왜요? 위기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역지 소유자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뭐죠? X네. 그죠? 죄송합니다.
5번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된다. 맞죠? 왜요? 뭐만 없어요? 반환 청구권만 없을 뿐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은 뭐죠? 인정이 되죠. 자, 여기까지면 되겠죠? 막판에 좀 끝이 좀 그러네. 좀 쉬었다가요. 좀 일시게요. 전세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